여기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참석한 것에 매우 못마땅해하며 노골적으로 타국에게 한국을 폄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엠마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의 자랑스러운 해군에서 복무를 했던 여군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지금은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했던 노르웨이의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북유럽에서만큼은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랬죠. 실제로 노르웨이는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국가적인 해킹 등에 대응하는 사이버군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갈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발벗고 나서기도 했었죠. 저는 모든 군인이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충성심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런 군대를 제대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동아시아 국가 때문이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가게도 바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군복무 시절 평화유지군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온 뒤 며칠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쉬고 있는데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세계 군악대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인솔자로서 동행해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악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인솔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동료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세계 군악대 축제에 노르웨이 보조 인솔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그 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축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의 멋진 행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직히 이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군악대 축제에는 여러 각국의 나라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캐나다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대 축제가 시작하기 전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대 단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그리고 저희 노르웨이까지 여러 나라들의 인솔자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그때 일본인 군악대 단장이 저희를 향해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일본인 군악대 단장과 반갑게 인사를 마치자 한국 군악대 단장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저희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단장은 옆에 있던 일본인 단장에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단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단장이 내민 손을 봤으면서도 무시한 채 고개를 휙 돌려 저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노르웨이 군악대원의 모습이 늠름해 보인다며 너스레를 잔뜩 떨면서 말이죠. 한국인 단장은 민망한지 자리를 피해 다른 국가들의 단장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저희도 민망할 정도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는 저희 일본과 한국뿐인 것 같은데 굳이 한국은 부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일본인 단장은 저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라도 들릴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우리 동맹국들이 지켜주고 있는 나라라면서 동맹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등과 그리고 우리 일본까지. 그런데 그렇게 타국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지. 이런 군악대 축제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라며 우리 일본 군악대의 용맹함과 기지만으로도 축제가 폭발적일 거라더니
굳이 한국은 안 와도 될 뻔했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국방력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한국의 국방력은 늘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있을 정도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일본인 단장은 저에게 뭘 모른다면서 한국은 군복무 의무제라는 게 있다면서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20세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우리 일본의 국방력에 발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마침 군악대 축제가 시작한다는 공포탄이 발사되었고 저희들은 각 나라의 단장들과 가벼운 목례를 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별 감흥 없이 군악대의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전 사실 군악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미국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위주로 공연이 꾸려졌는데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물론 웅장한 군대의 행진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음악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 감동은커녕 피로감만 늘어나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거라고 해봤자 음악을 좀 더 빠르게 연주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율동 같은 것을 하는 정도였죠. 저는 전통 의상에도 감흥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고 그래서 유럽 국가의 전통 의복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하품이 쩍쩍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공연에 티켓을 돈 주고 판단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내고 이 공연을 보러 왔다면 당장 주최 측에게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연이 중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위기가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하며 나누는 대화는 이제 곧 일본군의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아까 일본인 단장이 자신들의 국가만 왔어도 지금 이 행사장을 열광시킬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가 되더군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시아 나라의 군악대라니.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일본인 단장의 호언장담도 그랬고 주변의 반응도 이러하다 보니 저도 기대감과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고쳐 앉고 일본 군악대의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렬한 소개 멘트와 함께 무대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 군악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했어요. 일본 군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군악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멀리서 보면 일본 군악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주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건 군악대 축제에 참여한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연주 실력 외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군악대는 연주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줄을 지어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리면 무대를 뱅글뱅글 도는 정도였죠. 일본의 무대에 실망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있던 어린아이는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팔짱을 끼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일본 군악대가 연주하는 곡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무대 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에 지루해하던 사람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저의 앞을 비집고 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뭐지 싶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것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 희망은 일본 군악대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작한 지 단 5초 만에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건 둘째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마저 나오더군요. 왜 그랬냐면 일본군 악대가 연주한 음악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이었거든요. 강인함과 박력을 표현해야 하는 군악대가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귀엽고 발랄한 음악을 연주하다니. 차라리 개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을 비집고 갔던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같이 박수치며 응원하자며 독려를 했었고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어 했었죠. 뭐 그럴 만도 한 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자기 나라 응원한다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억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을 독려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일본 군악대의 기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대로 나온 사람들은 만화 영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무대 곳곳을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췄어요. 게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단 2명뿐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것에 비해 무대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의도로 저런 춤을 추고 무대를 뛰어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일본 군악대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악기를 든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자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시작부터 버벅거렸고 악기 구성 자체가 초라해서 볼 게 없었어요. 당연히 음악도 별로였죠. 공연 마지막쯤엔 전통악기와 양악기를 함께 연주했는데 그건 정말 기괴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일본 군악대의 공연이 끝났고 힘없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의상치는 박수였는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인가요? 일본 군악대는 야유를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열렬히 응원하던 그 일본인은 눈물까지 보이며 일본 군악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주변인들에게 일본 군악대의 모습이 어땠냐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원래 일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저에게도 계속 물어보길래 예의상 재미있게 잘 봤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은 제 대답이 뭔가 아쉬운지 계속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물음에 슬금슬금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빨리 입 다물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주 훌륭했다며 박수를 쳐줬더니 골 때리게 다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연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뭔 이런 또라이가 다 있지 싶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국의 공연이 이어졌고 저는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환호성이 나올 때면 슬쩍 공연을 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회자가 큰 소리로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공연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립 박수부터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일본인 빌런이 생각나서 한국도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일본 군악대가 보여줬던 그 끔찍한 것을 또 봐야 하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싶더군요. 그러던 그때 공연장에 불이 꺼졌고 조용한 공연장에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벽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군악대가 등장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평범한 제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전통 의복과는 차원이 달랐죠. 일본은 천 몇 개를 엮어 만든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었는데 한국은 실크처럼 반들거리는 고급 소재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화려하지만 우아한 색으로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또 머리에 쓴 모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양이었어요. 일본은 실 같은 걸 꼬아서 머리에 둘렀었는데 일본과 비교하니 더욱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일본인 빌런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연신우라고 외치면서 형편없다며 한국의 국악대를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머리가 쭈뼛 만큼 놀라움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악대에도 일본 군악대처럼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손에 커다란 부채를 든 여자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부채로 꽃과 파도를 만드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미덕으로 생각한다는 한국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죠. 또다시 일본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 만화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이 뛰어다니기만 했다면 한국의 무용수들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부채를 넓게 펼치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치마가 넓게 펼쳐졌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 어메이징 뷰티애플을 외치며 저 여인들이 입은 옷을 궁금해하더군요. 한국의 무대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봤던 무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축제에 초대된 모든 국가는 군인의 정제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악기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합 소리와 함께 무대를 꾸몄어요. 그 기합 속에서 한국의 기계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합 소리가 날 때마다 몸에 전율이 흘렀죠. 또 한국의 악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북을 썼는데 한국의 북은 소리부터 달랐어요. 북소리가 쿵쿵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크게 뛰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주가 될 때는 모두가 함성을 질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웅장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되는 무대였어요. 모든 공연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군악대에 열광하자 제 앞에서 일본 군악대를 응원하던 일본인 빌런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다 재미없었는데 오직 한국만 정말 대단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멋진 걸 보여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하게 되더군요. 저는 동료에게 오늘 보았던 한국의 무대에 대해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군악대에는 관심도 없다더니 재미있게 본 모양이라면서 저를 놀리더군요. 공연을 마치고 각 나라의 군악대원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한국 군악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일본 군악단장의 앞을 가로막더니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일본 군악대의 무대를 어떻게 봤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인 빌런이 여기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서 재차 묻더군요. 한국의 형편없던 무대와 비교해서 우리 일본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인사치레로 좋았다고 말했더니 일본 군악대원들에게도 얼굴 비춰달라며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마주한 일본 군악대원들은 키도 작았고 가까이에서 보니 무슨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처럼 애들처럼 보이더군요. 체구들도 작았고 제가 손을 내밀자 쭈뼛쭈뼛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원들이 이동하려는 채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한국 군악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방금 만났던 일본 군악대원들과는 다르게 저와 같거나 오히려 크더군요.
뭔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악수를 청하는 제가 쭈뼛거리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제가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그 일본인 단장은 다른 나라 단장들과 인솔자에게 찾아가서는 아까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무대는 이번 축제에서 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독창적이었고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축제에서 한 가지 공연만 더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공연을 선택할 것이라고도 했죠. 한국인 단장과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인 단장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미국인 단장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멋진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며 미국이 한국에게 패배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는 한국 군악대원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올렸죠. 그때 두 걸음 뒤에서 일본인 단장이 은근슬쩍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인 단장에게 잘했다면서 우리 일본이 먼저 멋진 모습을 선보이며 행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잘 지켜놨었는데 나름 잘했다면서 훈수 두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미국인 단장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인 단장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서 만약 이번 축제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음 축제에서 아마 아시아 국가는 배제되었을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일본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단호한 미국인 단장의 말에 일본인 단장은 얼굴을 붉히더니 인사조차 하지 않고 몸을 휙 돌려 떠났습니다. 나라의 대표로서 참여한 사람이 저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단장에게 유감을 표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단장은 괜찮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군악대를 향한 일본 군악대의 자격지심은 예전부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 단장에 자신들의 국가가 한국처럼 군복무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한국보다 더 높은 국방력을 가졌을 거라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미국인 단장이 저희 대화에 끼어들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일본이 왜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일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크리스토퍼 MRC가 군복무 중인 해군역도 한국은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면서 한국의 국방력을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단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든 군악대원들도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식사를 위해 다시 단장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단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인 단장과 미국인 단장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었는데요. 양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왔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 단장은 저의 식판에 라면과 국물을 덜어주면서 먹어보라며 이런 축제나 행사 마치고 먹는 컵라면은 정말 맛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던 노르웨이 해군을 전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당연히 장사도 잘 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뜨끈하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자꾸 생각난다며 제 가게에 자주 방문해 주셨거든요. 동료 덕분에 우연히 보게 되었던 세계. 군악대 축제에서 평소 잘 모르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까이 알게 되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군악대 행사가 멀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면 늘 찾아보고 있을 정도고 멀지 않은 시간 한국으로의 방문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면 때문에 한국을 한 차례 방문하긴 했었지만 업무차 방문했던 것이었어서 많은 걸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업무차 방문했던 한국은 그야말로 대단했고 그걸 온전히 느끼고 오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여행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세계 군악대 축제에 가서 그날 한국인들의 모습을
제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제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한국을 알게 되면서 제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잡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발전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체코 여성이 직장 상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는 한 동양인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불같이 화를 내는 상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체코 여성, 눈치만 보고 있는 동양인 여성까지 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 사는 평범한 40대 회사원 요한나 플레시코바라고 합니다. 저는 체코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문화가 달라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사라져야 하는 문화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랍 국가의 문화라던가 어린아이들을 시집 보내는 풍습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라져야 하는 또 다른 문화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것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는 동양인의 피가 흐르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중국계 미국인 직원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2사람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 문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 문서를 작성한 직원은 한국인 직원 솜이었어요. 문서를 엉망으로 작성한 탓에 다른 부서의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었죠. 신입사원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서를 펼쳐보았는데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등학생도 문서를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을 분배해 준 건데 이따위로 처리를 하다니 저는 소미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문서를 작성하라며 돌려보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소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소미를 쏘아보았는데 소미는 정말 억울하다며 이 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사한 중국계 직원이 자신이 마무리를 하겠다며 문서를 가져갔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완성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인이었던 소미의 초안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소미는 하루 만에 이걸 완성했는데 중국계 직원이 가져간 탓에 제출이 일주일이나 밀려 있었어요. 소미는 이미 완성한 걸 수정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중국계 직원을 믿고 문서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중국계 직원을 데려다가 물어보았더니 그 직원은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되려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요즘 미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으스대더니 하긴 콩알만큼 작은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 대해 뭘 알겠느냐라는 말까지 했죠. 신입 직원의 무례한 말에 더 화가 났지만 체코에서는 법 때문에 이 정도 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을 돌려보냈고 이후로 중국계 직원이었던 차는 저희 팀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어요. 린차우의 일처리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인 소미와 비교하면 갓걸음마 뗀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일처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린의 위생관념이었어요. 린차우가 무언가를 보고하러 제 책상으로 오면
저는 숨부터 참았습니다. 린차우의 입냄새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위장에서 붙어 올라오는 역겨운 냄새. 아시나요? 음식물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한번 실수로 맡았다가 토악질을 할 뻔했습니다. 린차우의 입냄새를 겪어본 직원들은 저에게 그걸 참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엄지를 축혀 세울 정도였죠. 제가 알아보니 중국인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좋지 않아 방귀. 냄새도 지독하고 입냄새도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고민 끝에 린차우가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며 린에게 구강청결제와 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프레이를 주기도 했는데요. 차는 절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껌을 준 적이 있는데 와, 껌 냄새랑 입냄새랑 섞여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 차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참다 못해서 린차에게 양치를 좀 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린차우는 노발대발하며 지금 자신을 인종차별하는 거냐 화를 냈어요. 입냄새 난다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직원은 인사팀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씩씩거리며 저에게 항의했어요. 미국에서는 원래 양치를 안 한다고 말이죠. 자신은 미국계 중국인이라 양치를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건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니 자신을 미국인 취급보다 중국인으로 인정하고 불러달라 했으면서 분리할 때는 스스로를 미국인이라 칭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린차우와 회사에서 있었던 소동은 금방 소문으로 번졌어요. 제 동기는 저에게 아시아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 직원은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인이던 소미에게서는 입냄새가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양치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식사를 하고 나면 약간의 음식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소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미를 특별히 예뻐해서 냄새마저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죠.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고 소미를 찾았는데 소미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더군요. 화장실에 다녀온 소미는 곧장 저에게로 왔는데 소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미에게는 음식 냄새는 커녕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알고 보니 소미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양치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딸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딸의 담임 선생님은 한국계 혼혈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아이들을 양치시켰습니다. 딸은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양치하는 게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양치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 선생님만의 교육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미에게 물어보니 한국인들은 가방에 양치 도구를 들고 다니며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식사 후 양치를 하는 편이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한국 회사의 화장실에는 칫솔 소독기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저희 팀의 직원들은 너도 나도 휴대용 양치 도구를 사기 시작했어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상할 정도라며 냄새도 안 나고 치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준 소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린차우는 양치를 하는 행위를 불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지켜보니 미국에서는 밖에서 양치하는 걸 불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입에 머금었던 걸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입냄새가 1000배 만배는 불결하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기에. 이젠 저런 황당한 소리만 해대는 린차우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린차우는 자신이 양치를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양치하는 것도 방해했어요. 양치하러 가는 직원을 붙잡아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일이나 하러 돌아가라는 짓을 반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시점부터 한국인이었던 소미와 미국계, 중국인이었던 차우의 위생관념이 비교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소미는 항상 손톱을 짧게 유지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손톱을 길게 길러서 화려하게 네일아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손톱을 짧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소미는 손톱을 짧게 깎는 게 위생적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소미가 손을 씻는 것을 보자마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에 물만 묻히고 나가거나 비누를 슬쩍 묻히고 헹구는 것에서 끝났는데 소미는 손바닥에 손톱 밑을 비볐습니다. 손톱 밑에도 이물질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제 손톱을 슬쩍 보았습니다. 저는 손톱을 살짝 길러서 네일아트를 하는데 잘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손톱 밑에 약간의 때가 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손톱을 짧게 깎았어요. 가족들은 제 행동을 보고 까무러 쳤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길이를 유지하더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저와 똑같이 손톱 밑을 확인했고 다들 기겁하며 손톱을 깎았죠. 저희는 그날 밤을 손톱 깎기의 날이라고 불렀답니다. 제가 네일 아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타나자 다른 여직원들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소미를 불러다가 소미의 손톱과 그들의 손톱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직원들은 소미에게 아무리 손을 씻어도 때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이러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미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손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감탄을 하며 소미를 보았습니다. 한 직원은 손을 씻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건 몰랐다며 박수까지 쳤죠. 소미는 자기 자리로 가서 종이를 프린트해 왔는데 그건 바로 손 씻는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었어요. 소미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줄 알고 이것마저 감탄하고 있었는데 소미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쓰는 안내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니. 왜 체코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 린차후였죠. 린차후는 손 씻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냐며 하여간 한국인들. 오버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고 소미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는 소미를 두둔하며 손을 씻는 건 청결의 기본이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린차우는 자신의 손톱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자신은 한 달 반 동안 손톱을 깎지 않았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차우의 손톱을 자세히 봤는데 린의 손톱은 농사일을 하고 난 직후의 손톱 같았습니다. 흙을 만지면 손톱 사이사이에 흙이 끼잖아요.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네일 아트를 한 손톱 가장자리에 까맣게 때가 껴있었고 한 달 반 동안 자란 손톱이 네일 아트 한 손톱과 섞여서 너무나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손톱 밑은 말할 것도 없죠. 머리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손톱 밑에 각질 같은 것도 껴있었고 아무튼 알 수 없는 오물들이 껴있었어요. 저런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다녔다니. 지금 당장 사무실의 모든 집기와 가구들을 전체적으로 소독해야겠다는 다짐이 서는 순간이었죠. 린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직원 소미가 손 씻기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자 소미 눈앞에서
그 더러운 손을 흔들며 자기는 손을 씻지 않는데도 아주 건강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렸다며 반차까지 쓴 주제에 말이죠. 저는 린차오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톱이 컴퓨터 타자 칠 때 키보드와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조심해달라는 말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는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놀란 사람들이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린차오는 이건 미국 문화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다른 직원은 린차오의 행패를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손톱을 더럽게 유지하는 게 어디 미국의 문화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린차오는 직원의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폭행에 준하는 문제였어요. 경찰을 불러도 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린차오와 그 직원을 즉시 분리했는데 린차오는 그게 불만이었는지 옆에 있는 의자를 발로 뻥뻥 차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긴장 상태로 차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린차오는 미국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손톱을 길게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매일마다 식당의 오염도를 체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항상 분리할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린차오에게 양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는 문화는 미국의 문화가 아니다. 그건 중국의 문화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린차오는 진심으로 폭발했어요. 저에게 당장 이리로 오라며 위협했고 분에 못 이겨 쿵쿵거리며 바닥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린차오의 행패는 보안 직원들이 오고 나서야 끝났어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린차오를 끌고 나가는 보안 직원의 표정을요. 마치 핫수구의 코를 박고 숨을 쉰 듯한 썩은 표정이었죠. 체코는 남을 판단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까지 린차오에 대한 불만을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우선 손도 안 씻는 사람이 샤워나 제대로 하겠어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감으면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유럽인들도 머리를 자주 감지는 않아요. 모발이 동양인에 비해 굉장히 얇아서 매일 머리를 감는 게 오히려 안 좋고 머리를 오래 감지 않아도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동양인은 모발이 두꺼워서 매일 머리를 감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소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소미에게 어떻게 머리를 매일 감을 수 있는 건데? 라며 물었습니다. 매일 감는 게 귀찮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소미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밖에서 어떤 이물질과 먼지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머리를 자신의 베개에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밖에 나가면 머리에 이물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사실 다른 직원이 이 부분을 린차오에게 말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린차오는 미국인은 모발이 얇아서 머리를 감으면 안 좋다고 말했다 해요. 그 직원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이 머리가 얇은 게 아니라 백인들의 머리가 보통 얇은 거예요. 린차는 미국 국적이었지만 중국계였습니다. 소미와 비교하면 모발이 더 두꺼워 보이던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죠. 저희는 소미가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매일 머리를 감고 관리한 덕분인지 머리에 윤기가 돌고 탱글탱글했거든요. 저희들의 푸석푸석하고 힘없는 머릿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린차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린차오의 만행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죠. 이전에 직원 몇몇이 식사를 하러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초대한 적도 없는 차오가 찾아와서는 무작정 한국을 까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딴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느니 밖에 나가서 굶겠다는 등,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의 음식을 뺏어온 거냐는 등 악에 바친 소리만 해댔죠. 하지만 린의 말과 달리 직원들은 한국 식당의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에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는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먹을 것 같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올 때 소미가 무언가를 옷에 뿌리는 걸 봤습니다. 뭘 뿌리는 거냐고 물어보니 탈취제라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면 옷에 냄새가 배니 탈취제를 뿌린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제 바로 집에 갈 건데 왜 굳이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에게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소미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우리 가는 동안 지하철 타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미는 자신의 옷에 밴 음식 냄새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의 청결도는 소미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배려심까지 깊다니, 배려하기 위해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린차오는 또다시 소미의 말에 반박했어요. 이제는 린차오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기대가 될 지경이었죠. 는 음식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고 싶을 거고, 그러면 그 음식을 사 먹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쓸 테니 음식 냄새를 옷에 묻히는 건 체코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길 가던 강아지 방귀 뀌는 소리인가요? 어떻게든 한국인 소미의 말에 반박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할 말은 없으니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말장난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화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린차후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일한 회사였는데 린차후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가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원의 원천지는 린차후의 기숙사였습니다. 린차후가 있는 방으로 다다를수록 멀리서도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차후의 방에서 기분 나쁜 냄새들이 풍겼고 문을 여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도 역한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거든요. 입으로 숨을 쉴까 했는데 이 냄새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쾌했습니다. 냄새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이 냄새를 가져다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린의 집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날씨가 더워진 탓인지 상해버린 음식도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그곳을 확인하던 다른 직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직원이 나온 화장실을 들여다봤다가 결국 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차가 쓰던 화장실 변기에 배설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린차오를 보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쳤는데 린차오는 이게 무슨 문제냐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변기를 썼으면 물을 내리는 게 당연한데 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린차오는 중국에 있는 자기의 집은 이렇게 산다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문화 타령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 이딴 문화라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다고 소리치곤 그 생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미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공중 화장실의 변기,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잘 제공되지 않는데 중국인들은 그 핑계로 변기물도 안 내리고 잘 씻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던 소미를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이렇게 다른데
아직도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소미에게 하자 소미는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자신이 떳떳하니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자신은 한국의 올바른 문화와 생활 양식을 잘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소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회사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사실 감명을 받은 건 저희였습니다. 제 눈에 소미는 마치 큰 어른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차우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국의 문화가 깎아내려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저는 소미뿐만 아니라 이런 소미가 태어난 한국에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린차우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인이라 어느 회사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린차우는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좋은 건 중국인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태도 말이죠. 체코는 대학 졸업자들도 일반 회사에서 한국 돈으로 120에서 1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다니던 차가 120에서 150밖에 안 되는 일반 회사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취직이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아주 운 좋게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외국계 회사는 이전 회사에 추천서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추천서도 받지 못했고 이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쫙 났으니 우는 아마 곧 체코를 떠나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인 소미는 이제 얼마 안 있어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미가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 남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